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7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지금 딱 이제 자정이 지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강의 딱 끝나고 와서 지금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호텔 신라가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까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교환 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5시 40분 조금 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이제 주가 반응은 내일 목요일 아침장에 이제 바로 영향이 될 텐데,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호텔 신라가 발행한 교환 사채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환 사채가 뭔지를 정리를 드리는 동시에 호텔 신라가 이 굉장히 특이한 교환 사채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왜 발행을 했는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왜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호텔 신라가 교환 사채 발행한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제 뷰까지 조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지금 교환사채 발행 공시 딱 첫 페이지를 열면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교환사채가 뭔지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교환사채는 일반적인 사채에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금 붙어 있는 사채예요. 그럼 교환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환의 대상, 그러니까 교환 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채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뭐 중간에 이자를 갚든, 뭐 이자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고, 원리금을 합쳐서 만기 때 이제 갚아주는 그런 게 일반적인 사채 거래죠. 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자는 투자를 해서 원리금을 받아가는 그런 거래인데, 교환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리금을 받아가는 대신에 사전에 정해진 교환 대상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교환 대상을 돈 주고 사고 싶은데, 일단은 빌리고 빌려주는 형태로 들어와 있다가,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계약상 들어와 있다가 교환권이라고 하는 게 보통 투자자가 가지고 있겠죠.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교환 대상을 받아가는, 교환 대상을 사가는 개념이 되는 게 교환사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호텔 신라가 교환사채 도대체 뭘 교환을 해줬느냐, 그리고 얼마에 교환을 해주느냐, 이런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벌써 75번째로 호텔 신라의 역사 이래 교환사채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 빌렸는지 전체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1328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1328억. 항상 사채가 발행되거나 뭐 유상증자 공시가 뜨거나 뭔가 자금 조달 관련된 공시가 떴을 때는 제가 이거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자금 조달의 목적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시설 자금 정도 들어가면은 좋다. 왜냐면 뭐 공장을 짓거나 캐파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자를 감당을 하고, 나중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자가 잘 갚아지고 원금까지 상환이 되면 너무나 예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 그런 성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 자금으로 1328원이 다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원래 자기가 빚진 거를 갚지 못해서 그걸 갚으려고 새로운 빚을 땡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치 여러분들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채 돌려막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마 뒤에 가면 일반 사채, 일반 차입금으로 나와 있을 텐데, 별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특수한, 사실 교환사채 같은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자금 조달책이라 그러는데, 하이브리드한 사채가 지금 새롭게 발행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띄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자율은 지금 빵 퍼센트 빵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0%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일반 사채가 아니라 교환 사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호텔 신라가 지금 사실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신용 등급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이자율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됐을 거예요. 뭐 적어도 5%대, 제가 짐작건데 그 정도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됐을 텐데, 지금 이자를 갚는 대신에 회사가 채권자들한테 교환권을 주는 거죠.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은 0%. 그러면은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이자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고 1328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만기일 5년 정도, 보통 교환사채가 5년 정도 나오니까 29년까지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교환 대상을 도대체 얼마에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교환 대상부터 확인하실게요. 호텔 신라 김영식 보통 주식 괄호치고 자기 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28억 원을요. 원리금을 받아가는 대신 물론 지금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받아가는 대신 호텔신라 자사주를 지금 기준으로는 213만 5천 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주식을 받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채랑 헷갈리실 수 있냐면 전환사채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전환사채도 보면 회사의 주식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원리금 받아가는 대신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주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교환사채랑 전환사채랑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신규 유상증자랑 다를 게 없어요. 전환사채는 회사가 구주, 기존에 이미 발행됐었던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할 대금을 채권의 형태로 미리 납입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교환사채, 교환대상 같은 경우는 이미 발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준다라 그러면 이미 발행돼서 호텔신라가 들고 있는 자사주를 주거나 아니면 호텔신라가 들고 있는 다른 계열사들이나 뭐 그런 주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주식들을 준다 그러면 그게 교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발행하는 회사 주식이 되는 경우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 구주가 자사주 보유되어 있었던 거 그거 나가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교환사채 요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요 채권자들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환권을 행사를 했을 때 호텔신라 자기 주식 213만 주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지분율로 치면은 한 5.44% 정도 해당하는 거를 한 주당 62,200원에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교환을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빨라요. 2024년도 7월 12일부터잖아요. 그럼 당장 거의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부터 바로 이 교환권이 행사가 돼서 정말 뭐 시장이 뭐 주가가 올라준 거다 한다면 호텔신라 주가가 이 5.4% 해당하는 게 물론 또 한 번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매도 물량으로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5.4% 앞에서 교환 대상이라고 나왔었던 5.4%가 얼마냐 딱 보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호텔신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딱 5.44%예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재를 전부 유동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전환사채가 됐든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됐든 어떤 하이브리드 사채 혹은 뭐 우선주가 됐든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리픽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왜? 주가가 떨어지면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게 교환가액이 됐든 전환가액이 됐든 신주 인수가액이 됐든 그게 계속 떨어지면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싸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리픽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사전에 정해졌었던 62,2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공시를 찾아보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 회사채, 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영원히 62,2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오면서 62,200원 정도 되는 선에다가 선을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52,600원의 종가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교환가액이 62,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상 요 채권자들은 주가가 62,200원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교환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교환권을 행사해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뭐예요? 62,000원 이상의 주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2,600원이지만 그리고 내일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62,000원이라고 하는 교환가액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풋 옵션 같은 거 확인해 볼게요.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교환사채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지금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이 되기 전에 뭔가 내가 회사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잘 안 좋은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만기가 지나기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너 미리 나한테 갚아줘. 나 더 이상 너한테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겠어. 이렇게 채권자가 요구하는 거, 이거 조기상환 청구권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반대로 회사가 갚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거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우리 교환사채 원래 만기 5년이었잖아. 근데 내가 5년 동안 너한테 물론 지금 케이스에서는 이자를 안 내지만 굳이 막 이자 내면서 너한테 굳이 빌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미리 갚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라 그랬어요. 조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콜옵션도 있고 풋옵션도 있고 이런 조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이 1328억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인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차입금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국민은행한테 빌린 1,500억이 있었대요. 이게 지금 2023년도 7월 17일 날 빌려서 딱 1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대출이었죠. 단기 차입금이었는데 요거 이제 금방 한 1-2주 뒤면은 7월 17일이면은 만기가 돌아와요. 요거 4.65% 합쳐 가지고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호텔신라가 자기네들이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으로 드는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왜 이번에 자사주를 다 털어내야 했으며 다 털어내면서 도대체 왜 저 정도의 돈을 조달해야 했었던 걸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는 저 차입금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24년도 1분기 호텔신라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 사이드 보세요. 전체 자산 중에서 제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먼저 현금이 한 5,800억 정도 있고요. 기타 금융자산 900억 정도 있고요. 매출채권 2,400억. 매출채권도 뭐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이걸 할인해서 판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현금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타 금융자산이 또 한 2,8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더해 보면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현금처럼 그리고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금이 1조 2천억이 있으면 차입금 1,500억 저거 갚는 거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부채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기 차입금이 1,700억, 사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사채가 2,700억, 그리고 그냥 사채가 한 9,700억. 리스 부채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현금을 빌린 거는 아니고 자산을 보통 빌렸겠죠. 그래서 이거를 차입 부채라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리스료라고 하는 그런 금융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언젠가는 갚아줘야 되는 그런 차입 부채라고 보면 요거 5,500억까지 합하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 나가는 금융 부채 합이 2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조 2천억 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2조 가까이 돼요. 여기서 리스 부채 빼도 1조 4천억 정도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순차입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차입금 1,500억을 온전히 구워버리면 굉장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막 특이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막 주주들이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괜히 회사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가장 좋은 건 다른 차입금을 빌리면 돼요. 다른 차입금을. 지금 1,500억을 갚기 위해서 다른 1,500억을 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환 대출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호텔신라의 부채 비율이 2020년도 363%에서 지금 가장 최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2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채를 더 빌리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부채를 빌리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부채를 못 빌리진 않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부채를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빌려야 돼요. 괜히 이자를 막 높게 감당하면서 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잠깐이나마 신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향후에 호텔신라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을 늘리지 않고 근데 이자 비용도 크게 부담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택틱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사채가 제격이 된 거죠. 지금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사주 5.4%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은 분량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뭐 삼성그룹에서 절대적인 최대 주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보유해 가지고 뭐 경영권 강화하고 그렇게 쓸 데도 없거든요. 지금 호텔신라 자사주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5.4% 유동화하면서 단기적으로 현금 경색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피해가는 근데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이자율은 0%인 굉장히 일석이조인 상황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건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이걸 좋게 봐야 되느냐, 나쁘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좋게 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나쁘게 볼 수 있는 측면을 양쪽 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좋게 볼 수 있는 측면은요. 일단은 어차피 자사주가 쓸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회사가 빚을 갚아서 회사의 유동성이 조금 풀린다. 유동성 경색이 풀리고 완화가 된다라고 보면은 회사를 바라보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봐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호텔신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볼 수 있는 단면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는 52,0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교환가액이 62,000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은 호텔신라의 가치, 최소 가치를 62,000원 이상의 레인지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게 시장의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향후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먼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나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거죠.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보실 수도 있는 건데 5.4%를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소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돈 필요하면은 막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 때문에 매입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경우가 딱 그런 거죠. 가지고 있는 5.4%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게 자기네들이 돈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시장에다가 당장 매도 물량으로 내버리기에는 주가가 완전 폭락할 거니까 교환가액을 높게 설정해서 이걸 넘겨버리면 어쨌든 매도를 내는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호텔신라 입장에서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니까 자기네 1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소각을 안 하고 유동화한다. 시장에다가 결국에는 풀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엔 언젠가는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이다. 5.4%에 해당하는 지분이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저는 뭘 더 좋게 보냐라고 하면 사실 뷰가 되게 애매하게 하는데 교환사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 52,000원에 비해서 교환가액 62,000원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뭐 부동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 발행 건과 관련해서는 좋게 볼 것 같은데 문제는 호텔신라 자체를 좋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호텔신라 주가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흐름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제가 보는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신라는 호텔업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고 면세업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 이제 여름에 뭐 면세업이 다시 화랑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 불황에 조금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직까지 실적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이 교환 사채를 이유로 해서 이거 호재야 케빈 쌤이 교환가액에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호텔신라 자체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